1월 26일 일요일 주말 방송이 5%입니다. 다들 편하게 쉬고 계시죠? 자, 편안한 구정 연휴 보내시면서 들으실 만한 또 우리 투자의 재밌는 거리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야, 근데 저희 집이 원래 제사가 진짜 많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모두 장남이라서 어릴 때 되게 고생했던 면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고생하셨죠. 근데 이제 제사를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많이 없으셔서 이번에는 아마 가족끼리 그냥 식사 정도 할 것 같아요. 다들 편하게 보내주시고,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25년에 벌어질 일, 연간전망도 드렸지만 이렇게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꼭 좀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릴 건데, 자, 분명히 야 올해는 야 저기 정말 대박 났대, 수십 배 올라와서 돈 엄청 벌었대, 많이 들릴 거고요. 야 근데 나는 쪽박인데 내 수익률 왜 이렇지, 이런 푸념이 계속 한 해 동안 이어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얘기 드렸던 뭐 대박 몰빵 말씀 안 드리잖아요. 몇 년 동안 해왔듯이 우리는 소박을 모아가면 되고 가끔 중박도 내면서 여유있게 빅수고 빅피처를 따라갈 겁니다. 몇 년간 우리도 해왔고, 암만 샀다 팔았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수익이 나고 계좌가 불어져 있어야 돼요. 불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있는 투자를 꼭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겁낼 거 없어요. 올해도 충분히 수익할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라 봅니다. 자, 연간전방이든 매일매일, 특히 금요일도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트럼프 이기가 되고 나서 되기 전에 공포와 우리 시장이 바뀌고 나서 조금씩 적응되는 과정도 얘기 드리고 있죠. 자, 달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데자뷰 봐주시고, 근데 올해는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약간 트럼프를 덜 바랬던 게 이 변동성 때문에 그랬어요. 일개월 겪어봤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됐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차별성과 극변동성을 또 만들 거고, 거기에서 미국이 주도되는 버블 메이킹 과정에서 별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자, 1기와 2기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죠? 결론적으로 더 세지고 더 파워풀해졌어요. 트럼프 내각만 보다 알 수 있고, 특히 중간선거 2년 동안 더 빡세게 할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이 적응되는 흐름, 그 다음에 빅주세만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잘 같이 보세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사회적인 문화나 다른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근데 금융이나 숫자, 투자 쪽에 좀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뭐 저도 항상 얘기 드렸던 25년간 실전 투자자 비율을 봐주시고, 근데 이거는 좀 맞아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게 올해는 특히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들어주세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더 요동칠 겁니다. 요동친단 말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네 일로 갔다. 트럼프가 말이 또 좀 심합니까, 그죠? 그런 면에 또 시장도 맞다가도 아니다가 강약 조절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또 스타게이트다 뭐 중국이다 온갖 쪽에서 돈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금리를 조금 낮춰줬다고 곳에 막 돈을 또 풀 거예요. 또 미국은 재정정책이다 부채 한도다 별별 얘기 다 나올 거니까, 또 특히나 다른 나라는 경기 부양 때문에 재정정책 돈을 분명히 풀 거고, 이 돈잔치 그게 또 뒤로 와서 통수 치면 돈 발광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런 면이 다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흐름들이나 작년 재작년에 많이 털렸던 비관론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왔던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 다 틀렸어요. 금리 사이클도 말씀드리겠지만 뉴노멀, 새로운 시대예요. 수십 년 만에 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 하지만 금리는 절대 저금리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고금리, 중금리는 기본 깔아두시면서, 자, 미국은 경기가 연착륙이에요. 호황이긴 하지만 연착륙이고, 다른 나라 어떻죠? 미국 빼고 다른 나라는 다 경기 침체예요. 우리나라는 뭐 외환 위기까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실물 경제는 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 또 반면에 고금리 때문에 올해는 뒤에서 부러질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산업이든 섹터든 이게 같이 오기 때문에 더 급락하고 변동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투자는 가장 기본은 당연하게 가장 강한 걸 투자하는 거예요. 전 세계 1등을 투자하면 되는데, 하지만 국가별로 MSCI 작년에 우리가 미국, 우리나라 따로 본 것처럼 쏠림 분산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난이도 좀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025년 금융증세가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자, 금리를 꼭 봐야 됩니다. 금리 보는 건 뭐죠? 물가 때문에 봐요. 트럼프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또 자기들 물가 신경 쓰는 거 보였죠. 그죠? 근데 결국은 또 성장을 만들 겁니다. 미국의 성장 우선주의, 딴 나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과 경쟁은 되지 않아요. 미국을 견제할 뿌리기 때문에 견제한 흐름에서 여러 가지 또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올해도 물론 정치는 봐야 돼요. 국제 정치와 특히 재정 정책, 돈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고요. 자, 쏠림 미장 빅밤과 올해 뭐 부서질 수도 있는 밤도 보지만 또 될 수도 있죠. 내일까지 보는 분도 계시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큰 사이클을 잘 탈 거예요. 큰 사이클을.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빅머니가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결국 탐욕과 환호와 열광하는 이런 버블 슈팅기가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빅수급들이 엑시트가 안 돼요. 작게 보든 전체로 보든. 그죠? 미국의 버블 슈팅기가 나올 때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실전 투자자로서 가져갑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나 안정 보수론자분들은 이미 많이 빼고 있죠. 그래서 빅머니들은 엑시스를 한다. 작년부터 이미 분할 매도하는 것도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해는 실전 투자자로서 아직 뭐 엔비디아 반은 팔았지만 더 가져가면서 레버리지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자, 40년 만에 인플레. 자, 트럼프 연준 파월 얘기를 연준 파월이 다음 주 1월 FOMC 있습니다. 빅테크 어닝 시즌인데, 자, 2018년에 4분기에 이 미국 증시가 20-30% 빠졌던 얘기는 자주 드렸어요. 근데 왜 빠졌죠? 파월은 금리를 올려야 돼. 트럼프는 금리 내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지난주에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내리고 유가도 내리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나오는 1월 FOMC에는 매파적으로 동결할 거예요. 12월 달에 금리 내릴 때도 연준 파월에 대해서 야, 미국 경기 좋은데 왜 법을 만들려고 금리 내리냐, 이렇게 비판한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매파적으로 하면서 출렁거리면서 2월 18일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1월 달에는 매파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연준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잖아요. 벌써부터 투닥거림이 보일 겁니다.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미국 증시에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될 흐름들이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자유무역주의는 없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도 혼돈되는 얘기 자주 드렸고, 하나 말씀드릴 부분 그래요. 자,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MSCI에서 중국 비중도 얘기 드렸고, 2022년에 중국 망한다. 시진핑이 3년이 마고 야, 저 독재국가 또 망하네. 작년에 계속 욕을 했잖아요. 근데 정시를 우리 보는 금융 어떻습니까? 작년 9월 달에 10조 위안 쓸게. 어쨌든 중국의 소비를 살려야 돼. 시진핑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15년에 보는 분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중국 제조 2025, 제조 2025라고 10년간 제조업을 첨단 산업을 발전시킨 게 있어요. 올해 CS를 가보든 JP모건 헬스케어를 보든 저도 중국 얘기하면 반만 듣고 신뢰도 낮게 봤는데 저는 그 비율을 좀 올릴 겁니다. 중국이 제 예상보다 더 좋아요. 그 말이 뭐냐, 중국 투자한단 말이 아니라 중국의 이런 치킨 게임, 구체적으로 국제에서 만들었던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첨단 산업 쪽에서 로켓이든 로봇이든 드론이든 제가 가끔씩 뭐 로봇 청소기도 드리지만 이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콜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아마 그런 부분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투자한다는 건 아니지만 G2였던 중국이 죽은 줄 알았던 중국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올해는 봐야 돼요. 미국의 약간의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놓고 에너지 패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미국은 원유 생산국으로서 1위는 이미 됐어요. 2015년부터 셰일을 하면서 올 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됐고, 이번 트럼프도 드릴 베이비, 뚫어라 기름 뽑아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올해 들어서 예전도 그랬던 에너지 부분은 트럼프 1기든 2기든 막 장난은 못 칠 거라 봐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린란드, 덴마크 너네도 그린란드 팔어, 우리 가져갈 거야. 덴마크 국민들이 지금 공포입니다. 사실 트럼프하는 꼬라지 보면 푸틴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욕심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 때문에 변동은 있겠지만 에너지 원자재 쪽에서도 미국 패권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펙이나 브릭스는 자기 회원국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산업제국으로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런 흐름도 금융에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적어놨는 부분은 숫자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미국은 성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 쪽에서 스타게이트 얘기를 했어요. 자, 스타게이트가 4년간에 5천억 달러다. 사우디 빈살만은 6천억 달러다. 돈들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 1년 예산이 670조거든요. 그런 걸 한 방에 다 쏜다는 얘기야 그냥. 근데 중국 보시면 물론 중국 경제는 아직 안 좋지만 소비를 적극 부양하기 위해서 정시 부양책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안 좋던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치 좀 안정되면 이 정시 부양책을 경기 때문에 쓴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 조개보는 면인데 미중을 올해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만 계속 가고 미국만 돈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올해 중국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약 수혜주도 보고 있지만 이 스타게이트 5천억 달러면 작년에 말했던 중국은 10조 위안 쓴다 했어요. 그 중국 쓸 수 있는 게 얘들은 금리가 낮아요. 물가가 되게 낮고 정부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율별로. 10조 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 스타게이트가 700조 원인데 이 중국이 소비 부양 쓴다는 얘기는 10조 위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천조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3월 달에 물론 양해도 봐야 되겠지만 이 재정정책, 이 돈지랄 돈장치가 올해도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휘몰아칠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금리 때 미국이 썼던 거, 미국이 저금리 저물가 때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정시를 부양시켰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뒤에 부러지긴 했지만 그런 미국의 흐름을 중국이 올해 따라갈 겁니다. 자, 결국은 미중 패권은 100년이에요. 근데 올해는 물가든 관세든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이 봐야 되는 부분에서 또 재밌게 볼 겁니다. 재밌게 보세요. 뭐 다 하는 얘기니까. 자, 근데 트럼프와 동맹, 미국과 동맹을 되게 많이 챙겼는데 트럼프는 마가잖아요. 미국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 캐나다, 멕시코 바로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시진핑은 뒤에서 살살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이념적인 신냉전 흐름보다 올해 경기를 살려야 되고 서바이벌 해야 되는 비미 국가로서는 경제나 성장이 정말 중요한 한 해예요. 이것도 애매하죠. 또 이것도 그죠. 그리고 미국과 비미국의 AI 버블 슈팅 분산 선진국과 이모징도 말씀드렸던 부분. 너무 복잡해. 어려워. 그래서 투자가 너무 어렵다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잘했던 건 뭐냐면 되게 좀 심플화 시킵니다. 저는 투자를 뭐를 하든 막 복잡한 가운데 큰 흐름 보는 거는 제가 조금 잘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결국 투자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온갖 초멀티 방정식 중에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럴까? 아니네. 저럴까? 아니네. 작년에 그렇게 공포를 줬던 금리 달러가 막 올라가다가 막상 트럼프 취임하니까 아니네. 대자뷰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그렇게 출렁거리지만 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큰 흐름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단타치시라는 급하게 말고 나름대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분산해서 강강양식 쪽 들고 계시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빅수급들 미국이든 이 큰 흐름은 한 번에 안 깨져요.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라가미 구미호의 정시 4계절론,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깨졌잖아요. 깨져서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 크레딧과 금리 사이클이 안 맞는 대신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가 안 가다 보니까 금리가 꽤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계속 키웁니다. AI 버블이 물론 AI 빅뱅이 가장 큰 메인이지만 실적 장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밸류어 어닝을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AI 확산되면서 5년 10년 뒤에 끌어서 막 테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적 장세 기준으로 우리 종목 선정을 강강약약 치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와 정시 보는 사기절론 깨진 대신에 오히려 지금 20년 30년 만에 온 AI 서클, AI 빅뱅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을 대체한다 보시면 돼요. AI 쪽으로 경기를 막 살리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 딴 데도 막 성장이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투자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물론 뒤에서는 많이 부러질 겁니다. 실생활에서는. AI 빅뱅 시대, 국제 정치를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여러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복잡해요. 초멀티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나 그랬어요. 올해 좀 독자할 뿐이지 신문 보시다 보면은 세상의 이야기 이렇다 저렇다 결국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방공부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 우리 투자자, 실전 투자자는 우리는
신냉전이다,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런 이념보다 경제를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도 그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복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 영향을 덜 주는 것처럼 정치보다 실사고시에 가장 투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미국 우리나라 특히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성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거예요. 올해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2025년 이렇게 투자하면 망한다. 앞에 이렇게 글로벌적인 인프라적인 한번 흐름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망해요. 정말 복잡 다변하고 별별 특히 트럼프가 고를 만들 텐데 이 변동성을 타다 보면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골로 가요. 예. 이거는 올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변동성 맞추려다 골로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증권사에 있었을 때 마지막 2년 본사에 근무했잖아요. 그 삼성증권 있을 때 우리 고객이 제일 많았습니다. 수백만 고객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매매를 열심히 하면서 수익을 내는 분이 정말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특별 관리를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항상 최적의 서비스를 드리는데 그런 분이 제가 봤을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0.0017%예요. 전체 고객의 0.0017%입니다. 아주 파워트레이. 이런 분들이 물론 유튜브에는 말도 하겠지만 그런 거 따라다가 쉽게 골러가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회전율, 샀다 팔았다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뒤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샀다 팔았다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져요. 미국 같은 케이스가 작년에 20% 넘게 올랐고 뭐 갖고 있는 종목이 몇 배나 올랐잖아요. 우리 엔비디아 물론 절반 파는 것도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실제로 미국장에서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가 안 돼요. 10%가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진짜 이건 확실한 결과예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말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단기전에 쏠렸을 때 양자든 뭐든 뭐 지금도 출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금방 벌기 위해서 들어가면 레버리지 3배 4배 쓰다가 상표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뭐 한 번 벌고 두 번 벌고 내가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그런 매매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건 저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몇 배씩 나오고 위에서 제가 집 팔아서도 들어가고 몰빵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단기는 좋아요. 야, 그러면 올랐을 때 팔면 되잖아. 팔고는 그만두면 되잖아. 코인도 그랬거든요. 이 탐욕이라는 거는 이 급하게 수익을 내고 빨리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말할 때는 감히 투자의 마약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박 났다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강요도 하고 사람들의 팬덤을 모으면서 소비를 시키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범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잘하려는 거지. 빨리빨리 사고 팔고 레버리지에서 빨리 벌려다가 올해 들어서는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다 틀려요. 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은 버블장이 있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돌아오는 서바이벌하는 올라오는 장이기 때문에 특징을 따라서 두 개 나눠서 주도주, 빅수급주 가장 큰 거를 웬만한 포트 나눠서 홀딩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2000년 초에 장이 그렇게 우리나라 좋았을 때 철강조선 화학 갈 때도 현대제철 사고 팔고 있는 분이 5년 있었고 한 개 사서 들고 있었던 분이 10배 났다는 얘기 드렸죠. 샀다 팔았는 분 했는 분은 몇십 프로 벌지도 못했어요. 수수료만 다 떼이고 엔비디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들고 있고 주도주 들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계좌가 제일 많이 커집니다. 야, 꼴랑 몇십 프로 때문에 저렇게 난 한 번 들어가면 상한가 먹고 따블로 나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야 끝까지 지나가 봐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수십 년 겪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클 때마다 나왔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르시기 때문에 미국 가는 분이 많으신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미국장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20% 30% 떨어졌습니다. 네, 그죠? 근데 떨어졌는데 미국은 연봉으로 보더라도 나스닥이 몇 프로 올랐죠? 작년에 나스닥이 28%, 네, 나스닥 28% 올랐어요. 그러면 빅테크만 사더라도 몇십 프로 따블이 나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국장이 파랗고 미국장이 빨간 건데, 요 투자자 비율, 요 투자자 비율인데 이 수익 난 분들 있죠. 수익 나는 분들이 25%,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요 안에 있습니다. 평균이 30% 넘게 수익 본 분이 10%밖에 안 돼요. 미국장도. 우리나라 분은 더 적겠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평균 수익률이 작년에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로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야 그렇게 빠졌는데 저러면 잘했네. 좀 그렇게 봐요. 미국은 수십 프로라고 따블씩만 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평균 수익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10%. 매매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게 아까 말했던 미국이 10%밖에 안 났고 국장은 0% 났다는 얘기가, 좀 발빠르고 스마트한 분이 스와게임이 되게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고 있는 분은 되게 잘했겠지만 사고 팔고 레버리지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대 30대 분이 좀 많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과 페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투자가 너무 급해요. 이 빨간색 미국장의 30대 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20대는 더 낮아요. 7%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샀다 팔았다 많이 해서 그래요. 레버리지 많이 써서 그래요. 올해는 특히 더 심할 거라니까요. 올해 특히 더 심할 거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나마 40대 50대 분들은 수익이 좀 더 낮죠. 덜 사고 팔아서 그래요. 딴 이유 없습니다. 딴 이유 없어요. 뻔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 해서 남들보다 더 먹고, 근데 결국은 20% 30% 났던 지수를 못 이깁니다. 벤치마크를 못 이겨요. 평균 수익률이 10%잖아요. 지수는 30% 올랐는데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내 따라 하면 수익 난다, 내가 몇십 배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쪽을 하지 마세요. 투자와 소비는 아예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던 상승장에 탄탄한 게 맞느냐, 들고 있는 게 맞느냐, 저는 몇 번 겪었어요. 항상 겪었고, 제가 4번 깡통 겪었던 종목도 시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야 좀 더 벌어야지, 이렇게 내가 벌었으니까 위에서 더 벌어야지 하다가 위에 더 넣고 레버리지 쓰고 사이클이 올라가면 항상 급락합니다. 급등은 급락하는 건 철칙이에요. 근데 왜 4번이나 겪었냐? 나는 20몇 년 하면서도 욕심을 못 부렸던 거예요. 야 그전에 손실 받는 거 많이 해야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똑같은 탐욕과 욕심과 단타와 버블 때문에 4번이나 20년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송을 하는 동안은 저는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과 같이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2021년에 코인장, 2021년에 알트코인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때는 법도 없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금도 없었고 알트코인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났어요. 비상장 때 사면요 몇십 원, 몇 원짜리가 몇십만 원씩 갔습니다.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가면은 나는 20대 동생들이 그때 막 형 이거 사요 저거 사요 별별 얘기 다 할 때인데 저도 막 한참 부풀한 때잖아요.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 막 따라오르던 그 친구들, 슈퍼카 몇 대나 하셨고 막 그렇게 했던 친구들 연락 거의 안 돼요. 다 망가졌습니다. 뭐 그 뒤에 루나 사태 때문에 그 핑계 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든 저거든 그렇게 붐이 왔으면 결국 망가져요. 단기적으로 그래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약 때문에 못 끊게 되면, 근데 그때 팔아서 뭐 강남 아파트 샀다 빌딩 샀다는 그 얘기 들리시죠? 그런 분은 정말 극히 아까 말한 0.001%쯤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인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 내가 20년 했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했는 것처럼 이 변동성, 빅 레버리지 남들 보고 막 따라가다 다 망가져요. 올해 들어서 특히 더 심할 겁니다. 특히 더 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올해는. 자, 워렌 버핏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내하지 못한 자들의 돈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옮겨간다. 이 인내란 말은 뭐냐? 워렌 버핏이 물론 현금 비중이 제일 많고 안정론자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제가 특히 애플도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장에서 탐욕 단타, 좋은 장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더 먹어야지, 단타 친 분이 아까 전에 지수보다 못 이기는 10%밖에 안 되는 미국장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케이스는 작년에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물론 수급이 어려운 또 난이도긴 하지만
괜찮고 문제가 없는데 공포를 자꾸 만들어요. 이 공포와 탐욕 마케팅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털리고 또 공포에 털리고 나가세요. 사실 그것도 인내를 못한 겁니다. 인내 종류가 다르지만 이런 시장을 모르고 그 일반적인 감성에 따라서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기다리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한테 돈들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이게 실생활에 진짜 맞는 거고 실전 투자라 말씀드리는 대중의 반대에서 빅머니 체이싱은 대중이 안 좋을 때 빅머니가 작고요. 대중이 난리 나고 탐욕 부를 때 빅머니는 엑시트합니다. 이 소비와 투자가 가장 큰 차이라 말씀드렸어요. 같은 돈을 써도 이 소비는 보여주는 거고 투자는 사실 몰래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었어. 막 그런 거 있죠. 수십 배 수백 배 났어. 마케팅을 막 합니다. 팔로워를 막 늘리고 유튜브에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9,990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시장이 꼭지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했던 스타일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지만 급하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 그것도 욕심이죠.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믿겠죠.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의 과정이 처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과정 없이 결과만 따라가다가 아까 말했던 0.017%의 빅 파워 트레이더를 따라가다가 나머지 분들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수익 나는 분은 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빅머니 체이싱이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남들이 어떻다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 하든 내 것만 챙기면 돼요. 내 것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는 시장 내에서 시장보다 더 버느냐, 시장 내에서 뭐가 제일 강하냐, 미인 찾기, 이런 거는 시장하고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남들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수익 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문제 없다? 우리 거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과 비트코인까지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강한 것만 삽니다. 백화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전 투자 분산이고 시장 공부를 매일 체이싱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또 20분 넘었네. 어쨌든 제가 20몇 년 보면서 올해 시장을 볼 때 꼭 좀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도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의도니까 올해도 유익하게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 구독하고 멤버십 분들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다음 주 특별한 거 있으면 또 방송이나 커뮤니티 글 올려드릴게요. 자, 평온하고 행복한 구정 연휴 되십시오.